아버님이 법관이시고 또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 한쪽 그게 얘기만 제일- 듣지 말고 꼭 양쪽 얘기를 다 들어요. 급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떠오르는 게 많고요. 이 재밌는 이 책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었어요? 집필하실 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다리 걷어 차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Bonjour, 최정아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실험경제의 김나영 선생님인데요. 또 최근에 법조많은 10대라는 아주 재밌는 책을 쓰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에서 쭉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동아리도 제가 법과경제연구라는 동아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럼 동아리를 네. 2개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토론하면서 했던 것들도 같이 좀 담아봤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책이 법 좀 아는 10대 이 책인데요. 얼마나 재밌게 쓰셨는지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4시간 만에 완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뛰어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정말 재밌는 책이라서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볼 겁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저는 경제 쪽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정말 오래전부터 네. 사실 경제책보다 더 먼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원래 법 쪽에 좀 계셔서 그쵸, 아버님께서 법관이셨죠. 네, 네. 그래서 같이 하던 이야기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 대화를 하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보면 네. 학생, 요즘에도 학교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누구를 따돌리기도 하고 그쵸. 네, 네. 서로 편을 좀 가르는 가르는 느낌이 있고 어른들도 하잖아요. 그런 게 학교 다닐 때도 좀 있었거든요. 있죠. 요즘에도 보면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조직에 가든 본인들과 좀 다르거나 이러면서 그렇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있고 네. 이런 현상들을 그리고 자기랑 의견이 다를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법이랑 통하더라고요. 그쵸. 네, 아버지는 정말 사건을 너무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니까, 네. 근데 이제 판사로 있으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항상 보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근데 한쪽 얘기만 주로 듣잖아요. 근데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양쪽이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심리학도 막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 했더니 그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게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니라 기억하는 게 또 다 그 진실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김 선생님은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버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다름에 대해서 생각되는 네. 파생되는 거에 대해서 책까지 쓰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이번 이 신간은요, 아버님하고 같이 쓰셨는데요.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필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좀 새로운 그런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새롭다기보다는 옛날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그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대화들을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해봤던 거 우리 청소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이게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 대한 거, 여러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살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는 것들도 같이 엮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대상은 제가 이제 10대라고 해서 썼지만 네. 많은 저도 사람들한테 보면서 그냥 구절구절 동감했어요. 특히 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서 알아서 중요한 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까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그쵸. 거에 있어서도 네. 그 상의하고 아버지하고 했을 때 꼭 그러니까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라 였거든요. 그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네. 청소년들이라도 네, 그렇죠. 네. 한쪽 그게 얘기만 제일- 듣지 말고 꼭 양쪽 얘기를 다 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보고 있는 거라는 것도 인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법관이시고 또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트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꼭 쌍방의 얘기를 다. 법 없이 살 사람 하면은 네. 보통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저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 없이 살 사람 하면 저는 착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하면은 좀 다른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네, 어떤? 조금 이렇게 막 많이 속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들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떠오르는 게 마피아. 어머. 아니, 어떻게 진짜, 왜냐면 마피아가 힘이 있으니까. 네. 와, 진짜 우리 김나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네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뉴욕이 되게 위험한 도시였잖아요. 깽단의 소굴.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이 커버에 법은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왜 마그나카르타 배원자. 네, 그거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이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왕들이 막 전쟁한다고 귀족들 데려가고. 그쵸. 우리 나 궁전 지어야 되니까 돈 가져오라. 절대 걸려.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랬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로빈 훗에 보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세금 걷는 사람이 막 탈탈 털어가거든요. 애기 것까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이. 그쵸. 왕이 자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전쟁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게 마그나카르타고,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터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 부족했던 이 법 쪽에 제가 상식이 팍 바꿔지고 있어요.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던 게 정말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제가 좀 잘 지키는 모든 룰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규칙하고 우리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법하고 그 차이가 어떠게요? 법이 훨씬 이제 큰 범위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회사의 규칙이다, 학교의 교칙이다라고 하면 학교에 9시까지 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제 규칙인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나라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렇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권리관계, 그런 거를 다루는 거, 그런 게 이제 법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법 체계를 보면요, 이제 제일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쵸. 제일 하위법이 규칙이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 거를 이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통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회사의 규칙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렇기는 하지만 규칙도 진짜 법 체계에 있어요. 누가 잘못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쵸? 누구나 다 잘못 안 해도 막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형량을 정해주는 거 양형, 그죠? 양형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근대 시기에 레미제라블 나왔던 그 시기에 보면은 정말 처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영국에서도 그 영국에 가면 정의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런던에. 근데 거기 가면 되게 끔찍한 형벌들이 정말 많아요. 그 화장실도 못 가요. 그냥 그 안에서 다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심한 처벌을 했거든요. 소매치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또 봐주는 게 더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도 많고, 근데 잘못 걸리면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잘못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인 큰 잘못을 했으면 했는데 그거에 이제 차별이 있어야 있어야죠. 뭐든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어떤 뭐 절도를 하려고 했어요. 네. 절도를 해서에 취할 수 있는 이득 있잖아요. 그 이득보다는 처벌이 좀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익보다는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플러스 약간 더.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야지 보고요. 어떻게 보면 네. 좀 구속력도 있고 네네. 억지적으로 안 하게 될. 안 하게 될. 네. 오케이. 네.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는 조금 더 양형이 커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체사레 베카레아라고 하는 범죄와 형벌 쓰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형법 체계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있고 이제 똑같은 죄라고 해도 뭐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뭐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당방위가 되면 이제 살인이 아닌 아닌 걸로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사람은 죽은 거는 똑같더라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실로 죽였어. 과실치사. 그거는 살인죄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실치사죠,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도 되게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이게 과실인지 고인지 또 우발적인 범행인지 살인에서도 우발적인 거라 다른 사람들이 의도 뭐 내가 그 약을 먹고 취해서 그쵸. 그것도 심신미약이 심신미약. 네. 심신미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또 좀 이제 감형이 되는 게 있고 정상 참작을 또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악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이 가담한 거, 계획을 되게 치밀하게 한 거, 이런 게 오히려 이제 더 처벌이 좀 강해지죠. 이 재밌는 이 책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었어요? 집필하실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쓸게? 아빠, 나영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식으로 풀어가서 너무너무 읽기가 좋았는데요. 그렇게 대화식으로 풀어갈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대화를 했고 그러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책도 찾아보고 이제 법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또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책들이 파리대왕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어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그냥 거기에 상황이 상황이 처음에는 막 영국에서 배우는 영국 애들이었으니까 막 규칙을 뭐 만들고 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법이 막 이제 거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법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이런 삶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대화를 하고 같이 근데 영화 어렸을 보고. 때가 그게 과연 몇 살이었었어요? 난 너무 궁금해. 저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하여튼 우리 김나영 선생님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까지 다 관심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청소년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과 어떤 인물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헤르만 헤세를 헤르만 너무 헤세. 좋아했고요. 네. 왜요? 헤르만 헤세, 그러니까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그거를 처음 봤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독일이 되게 입시 막 이런 시험 이런 거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됐던 거죠. 지금 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이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의 그 느낌이 되게 이제 비슷했어요. 공감이 너무 되고. 그치, 우리가 얼마나. 네네. 진짜 수레바퀴 아래에 깔릴 것 같아. 막 이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일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헤르만 헤세도 신학 학교를 다니다가 나오는데, 그쵸.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이제 그런 거에서 제가 되게, 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뭐 데미안도 보고, 근데 사실 학생 때는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데미안에서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아이들하고. 예. 거기서 조금 어른처럼 예. 조금 밖에서 보면서 성숙하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왜 이제 우리 입시 그러면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그 공부만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너는 그런 조금 우리랑 다른 그런 소설 쓰는 그 애랑 놀아?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것도 다 걔 특징이고 좋은 그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한테 오히려 그거는 내가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데미안의 영향도 되게 있었고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쏠려서 어디 막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는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진짜 뭐 단일 민족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배척을 하는 네. 편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헤르만 헤세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제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 네.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그 네. 원천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와, 오늘 또 우리 김나영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준 그 책과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책을 쓰셨잖아요. 네. 혹시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가족과 함께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전공이 또 행동경제다 보니까 네. 그런 행동경제 책을 하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있어요. 중에 있어요. 네네. 와. 지금 하여튼 아니 근데 가르치시고 동아리 활동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홍보에 관련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책을 구상을 하시면 그럼 책 집필은 어느 시간에 하세요? 밤에? 네. 그럼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깨요? 그게 때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래도 막 집필에 몰두할 때는?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금 자려고는 노력하고 또 좀 일찍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잘 쉬어요. 잘 쉬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정말 너무너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김나영 선생님인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네. 이제 쉬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거를 하시면서 쉬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인터뷰 했을 때는 네네. 그림도 많이 그리시는데 네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오늘도 그래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네. 좀 많으실 때 에필로그에 넣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좀 나타낸 그림이에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되게 제 방처럼 어지러워. 이건 좀 어지럽고 이거는 어지러운데 정리돼 있네요. 여기만 딱 정리를 한 거죠. 예쁘게. 그래서 SNS에 딱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는 보지 못하고 여기는 요것만 되게 보죠. 그렇죠. 사무실인가? 되게 깨끗하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그냥 제가 그냥 이런 풍경도 민둥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경하고 그럴 때 아니면 네. 산책하고 그럴 때 좀 스케치를 해와요?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림을 사진 그리세요? 찍어 오고요. 사진 찍어 와서 그리고 네, 요거는 그다음에? 일본 가서 너무 좋다. 호수 네. 그린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또 좀 어두운 날씨가 막 폭풍이 몰아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영국 갔을 때 사진 찍어 왔던 거 그렸던 거고 이런 거 그냥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뭉크 네, 사진도 그렇고 요즘에 또 뭉크전 하더라고요. 저 그 두 번 벌써 가서 봤어요. 네, 정말 그 대단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가보셨죠?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신 것도 진짜 참 발상이 기발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많은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다를 수 있구나.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서 정말 다르잖아요. 다르게 그쵸. 보이고 제가 예전에 정말 아팠던 적이 있는데 네. 뭔가 제가 교사 선생님들 이제 연수도 하거든요. 네. 이런 수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비교에 대해서 무역할 때 왜 무역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을 알아보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뭐 국제 문제들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드렸는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리카도의 비교이론은요. 양쪽이 다 이득이 된다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 하에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피사에서 낸 문제가 그냥 답이 무역하면 둘 다에게 이득이 된다를 고르면 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 모델 하에서 그 이론이니까 그냥 그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이거 틀렸다고 문제 틀렸다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거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저 그거 국제기구에서 낸 건데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냥 배웠던 거, 또 경제학자들은 되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조금 자유주의적 시각이 또 많이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그쵸? 당시에. 그랬는데 와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찾아보게 된 거예요. 다른 입장.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 이론에 따라서 무역을 하다 보면 사실 후진국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그쵸. 그럼 계속해서 이제 첨단 산업은 못 하거든요. 못하죠. 계속 하던 그런 1차 산업 같은 거 그거가 비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뭐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사다리 타고 올려고 하는데 사다리 걷어 차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있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들의 그런 유치산업을 보호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저도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공부해왔던 거가 이게 여기에 그 안에서 보니까 그랬던 그렇죠. 거고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그때는 또 미처 몰랐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SNS가요. 맞아요. 알고리즘. 그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의 거를 계속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계속 보게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쪽에선 또 그분들은 또 다른 거를 계속 보시는 계속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양극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SNS를 통해서 정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그쪽 부분만 주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미래의 그 청소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어허. 일에 대해서 뭐 바라보는 것들이 본인의 관점이 사실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를 해보았으면 좋겠고, 왜 그분들이, 쟤네는 이상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좀 한 방향성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네. 뭐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고. 근데 또 다른 쪽을 보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고. 최고의 관계는 입장의 동일함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신데,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입장이 그럼 똑같아야 좋은 관계야, 끼리끼리 놀아가 아니라 그쵸. 그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처럼 그 입장이 된 것 같이 생각해보는 그 자세가 우리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우리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멘트, 그쵸? 네.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거. 여러분한테 오늘 저한테처럼 많은 울림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나영 선생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음에 곧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곧 다음에 봐요. 아비안또.